a bunch of titles. Tell us how about you like John Cena. John Cena. He is Mr. Hustle, Loyalty, and Respect. You can't see me. Five knuckle shuffle, attitude adjustment, the best in the world. Guys, he's John Cena. Yeah, that's how we do it. All right, well, I'm going to have you now introduce John Cena as big as you can. All right, here we go.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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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is name is John Cena! The champ is here! That was amazing. To be honest, I kinda was about 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집이 방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좀 작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녁이긴 해서 일본에 왜 왔느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그냥 저는 원래 일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중국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한반도 안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저는 그 대한민국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좋아했었고 그냥 원래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서울에 왔을 때도 되게 좋았고 그냥 감사하게도 저에게 되게 많은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을 너무 많이 하긴 하는데 왜냐면 그냥 운이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약간 포텐셜 있는 사람으로 봐주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덕에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만난 그 대표님도 저한테 그런 분 중에 하나기도 하고 좀 웃기긴 하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한번 끝까지 해봐라라고 하셨는데 매너리즘도 사실 잘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항상 애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자존감 얘기 갑자기 하면 너무 웃기긴 한데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요즘은 자신감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려웠어요. 뭔가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그리고 뭔가 계속 제가 새로운 컨텐츠나 뭔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 유튜브 지금 이거 찍는 거랑 좀 다른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볼브가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제가 망친 적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저한테 화가 나기도 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그런 걸 그만둬버린 게 나 괜찮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이력서를 어쩌다가 계속 넣게 된 시즌을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이직이 잘 안 됐어요 한 번. 근데 그 이후로 이력서를 넣는 데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불합격 매일매일 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불합격이라고 와 있고 그냥 이제 약간 나중에는 매일 알림만 오면 약간 매일 시간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보통 이제 9시 한 10분에서 9시 반 사이? 한 10시까지 오는 거는 불합격이거든요. 근데 한 오후에 오는 거는 합격이에요. 왜냐면 아침에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근해서 얘 붙일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얘 떨어뜨리죠? 얘 별로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이제 밤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퇴근하기 전에 예약 문자 걸어놓겠죠. 근데 또 9시 하면 티나니까 이제 뭐 9시 한 10분, 9시 반쯤에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아나타상은 이제 열심히 하신 것 같지만 저희와 잘 맞지 않다. 저희와 핏이 맞지 않다. 또는 당신의 역량은 뛰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뭐 저희 조직 문화와 맞지 않아. 아니면 저희가 당신을 모실 수 없어 죄송합니다. 뭐 그런 연락들을 항상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보는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찍 일어났는데
나중에 점점 늦게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면 오전에 일어나봐야 연락 오는 거 불합 경비를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러다가 또 회사를 잠깐 들어가기도 했는데 금방 나왔어요. 역시나 금방 나왔고 그냥 이제 좀 일본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돌아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중국은 제가 생각에 그 대륙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좀 막연하게 무서웠고 일본은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 나라 언젠가 가겠지. 왜냐면 뭐 회사나 뭐 어떤 학교든 사람들 맨날 뭐만 하면 뭐 후쿠오카 간다 아니면 뭐 후쿠오카 당일치기로 간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냥 그거를 저는 보면서 그냥 나도 언젠가 가겠구나 옆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아트페어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일본 오카야마에서 이제 열리는 행사였는데 오카야마에 갔어요. 일본을 처음 간 게 오카야마였고 도쿄가 아니었어요. 일단 여기에 오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가난해졌고 원래도 거지였지만 진짜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다 안 나은 채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9월 24일에 여기 왔는데 9월 25일에 들어왔을 때 이불이 없으면 당장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거의 뭐 이부자리 같은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니토리라는 데가 있는데 니토리에 제가 갔는데 이제 침대 같은 거는 당장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케부쿠로에 있는 니토리에 가서 제가 그냥 후똥 세트를 샀는데 그거가 한 10만 원이 넘었고 이미 1만 원의 행복 초과했죠. 넘었기도 하거니와 그게 진짜 콘트라베이스만 했어요. 진짜 이만한 침대거든요. 침대가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데 진짜 이만한 이불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부자리가 큰 건 아닌데 이렇게 둘둘 김밥처럼 말아놓으면 진짜 이만하거든요. 진짜 이만해요. 진짜 이거 여기에 이게 안 담길 정도 이만한데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또 택시를 불러야 되고 왜냐면은 사실 지하철을 한국이었으면 탔을 것 같은데 아니 한국이었어도 못 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한적한 버스 이런 데였으면 그냥 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탔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손목이 거의 못 쓰기도 했었고 한 손으로 들고 가려니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를 캐리어 위에 올려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게 저보다 키 큰 사람을 제가 업고 있는 것만큼의 높이가 이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가로로는 이게 지탱이 안 돼서 제가 세로로 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나중에 하다가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가 저한테 야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질 수도 있고 제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 택시에도 진짜 안 들어갈 만한 크기여서 그 우버 블랙을 처음 불러봤는데 돈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 그냥 진짜 차라리 5일 동안 밖에서 자는 게 나았을 법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거의 뭐 근접하는 그런 좀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그런 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약간 뮤지션 데이라고 정했는데 첫째 날이 콘트라베이스였으면 첼로 데이가 있었고 드럼 데이도 있었고 좀 기타리스트 데이가 제일 웃기긴 했는데 이런 거 저만 웃기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안 웃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이게 얼추 끝났고 사실 저기에 지금 옷걸이가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냥 다이소에서 그냥 샀어요. 한 30개 정도를 사왔는데 이제 저기에서 이제 바지도 분류해야 되고 이제 여기는 여름이 거의 끝나가서 이제 여름 옷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겨울 옷들을 이제 슬슬 꺼내서 걸어야 되는데 지금 분류가 잘 안 돼서 저기 놔뒀어요. 그래서 네 저기를 이제 파묘를 한번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부닥거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지금 계속 1시간 넘게 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켠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이야기해야 되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애나상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제 몇 주 안 돼서 당연히 돈이 나서 초기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초기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왜냐면 제가 지금 당장 아직 출근 안 했으니까 급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지금 며칠 전까지
그 제가 이제 그 집 정리가 좀 되고 이제 뭐 책상 같은 것도 원래 없었고 옷 바구니랑 쓰레기통도 없어가지고 그냥 밥도 바닥에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뭔가 재반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 가난했어요. 지금도 가난한데 그래서 그 세븐일레븐에 가면 이렇게 삼각김밥이 그냥 하얀색 쌀이랑 소금으로 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먹었어요. 그거랑 제일 많이 먹은 게 그거랑 그 계란 반숙으로 돼 있는 삼각김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세븐일레븐 VVIP도 아닌 게 진짜 너무 힘든 날은 제가 그 삼각김밥을 하나만 먹고 있었던 날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근데 복근 같은 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시 잘 먹어서 없어지긴 했는데요. 뭐 이제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제 손목도 좀 괜찮아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 3주가 흘렀죠. 그래서 처음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만약에 지금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여쭤봤는데 부모님이 안 가도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안 가면 진짜 좀 후회할 것 같은 느낌? 제가 다짐한 게 내가 여기서 3번을 펑펑 울면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3번을 펑펑 운다는 건 진짜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생겼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재정적 문제 혹은 뭐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생겼거나 뭐 그런 어쨌든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겠죠. 그래서 아직 운 적 없고요. 3주밖에 안 됐기도 했지만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행복하다보다 그냥 행복하지 않지만 딱히 불만족스럽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그 행복의 역치가 되게 낮아져요. 사람들이 막 웃고 있거든요. 거리 같은 데 가거나 관공서 같은 데 가면 항상 막 웃어요. 스미마셍 이렇게 하고 이제 일본어 잘 못한다 라는 문장을 이제 일본어로 말하는데 그 문장을 너무 많이 말해서 그거를 너무 잘 말하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장난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아직 일본어를 못합니다. 지금 제일 친한 사람은 그 구청에 그 한국인 담당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제일 친한 것 같고 지금 친한 사람 없어요. 지금 친한 사람 없고 근처에 사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멀어요. 다들 조금 멀리고 많이 멀리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보러 가려면 제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기차가 한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게 좀 어려운 상태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일본어를 아직 못하니까 제가 다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좀 이렇게 누가 뒤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것도 듣기도 했는데 그냥 뭐 어떻게 내가 뭐 반응을 해야 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오고 반신욕을 하고 잡니다. 반신욕을 하고 자고 사실 생활 루틴 자체는 많이 건강해졌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그냥 좀 옛날에 있었던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무계획적으로 살고 그냥 뭔가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친구? 다 친구. 근데 그거는 사실 거짓말인 것 같은 게 다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근데 오히려 그냥 모두의 친구가 되려고 하니까 아예 친구가 없다는 생각도 가끔 들었고 근데 그냥 그런 모든 게 약간 계속 허무주의나 좀 부정적인 시몬 배우의 책 중에 그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뭔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은 시몬 베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지만 하마구치 류스케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마구치 류스케를 정말 싫어합니다. 어쨌든 네. 일본에 왔을 때는 약간 이제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지금은 생각보다 빨리 나아졌는데 그 파스 같은 걸 붙이기 전에 제가 거동이 불편한 때가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게 어떤 불편함이냐면 장 같은 거를 봐서 와야 되는데 그때 진짜 너무 아픈데 이 장을 내가 안 봐서 오면은 뭐 배달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비싸잖아요. 그게 너무 비싸고 일본은 마트로 식재료를 충당하는 게 정말 싸요. 그래서 서울에서 있을 때는 장을 잘 안 봐, 여기선 장을 자주 보게 되고 오늘도 토마토를 사왔습니다. 그냥 자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 제가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이제 SNS도 다 끊고 카카오톡도 탈퇴하고 그냥 뭐 아무튼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 거의 다 비활성화를 시켰는데 그 기간 동안은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그냥 내가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1년을 내가 딱 살면서 1년을 난 수능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살면서 진짜 딱 한 번만 1년도 아니었어요. 사실 뭐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되겠다. 10개월을 진짜 약간 쥐 죽은 듯이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오후 1시에 자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고 좀 더 급할 때는 어쨌든 1시에는 항상 잤던 것 같고 2시에 자고 한 6시 반에 일어난 적도 있고 가끔 더 일찍 나오면 이제 한참 겨울에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면 해가 져 있는데 또 다시 나올 때는 해가 또 져 있어요. 웃기죠? 뭔가 계속 까만 세상 속에 사는 것 같다가 또 아침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시 밖에 나가보면 막 세상이 환해요. 근데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쪽에 이제 관광객도 많아서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 뭐 가족들과 놀러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렇게 10개월이 감사하게 지나고 저는 여기 있네요. 사실 2년 전에 제가 있는 것 같고 2년이 아니라 이제 2025년이니까 3년 전에 제가 있고 그리고 또 10개월 전에 제가 있고 12살 때 제가 있는 것 같아요. 12살 때는 제가 프랑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유럽에 갔었어요. 한 달 정도 체류를 했었는데 비행기가 이제 10시간을 가는 동안에 계속 토한 거예요. 그냥 진짜 비행기에서 계속 토를 하니까 별로 겪고 싶지 않은 다시는 성인이 돼서 겪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어린이였을 때니까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때 12살밖에 안 됐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비행기를 돌리고 싶냐? 아니면은 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은지 비상착륙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셨는데 비상착륙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행기를 돌리고 싶냐라는 걸 물어서 회황이라는 단어를 원래부터 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그때가 성수기도 아니었어서 저도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이때 이 비행기를 돌리면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뭐 여행도 못 가고 가족 보러 못 가고 막 일하러 못 가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하고 이제 샤를드골 공항에 내려서 샤를드골에서 이제 베르사유까지 가는 동안에도 계속 토했어요. 그냥 진짜 계속 이 월화수목금 토가 그냥 계속 토. 그래서 돌아올 때는 밤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잤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사실 여행을 못 간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일본이었고 사실상 한 35분에서 37분 정도 시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데가 일본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나가서 집에 도착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아마 한 10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수속도 해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걷는 시간, 환승 시간 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의 삶을 꾸려 나가야 되겠죠. 저는 3년의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년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앞으로를 좌우하겠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 돌아갈 생각 딱히 없어요. 돌아갈 생각 딱히 없고, 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이 싫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일본 너무 좋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한국, 인도? 너무 막 한국인이라서 너무 편하지도 않지만 일본인이라고 해서 너무 낯설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끔 저랑 닮은 면이 많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뭔가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결국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외되지 못함?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뭔가 나의 어떤 걸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저는 좀 사람을 많이 만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에 센스도 많이 발휘해야 되고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되게 감사하고 즐거운데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작년에 직무를 틀려고 많이 시도를 했고 다 실패했어요. 진짜 다 실패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다른 일을 하러 일본에 왔고, 이 일이 맞는지는 이제 또 회사에 가봐야 알겠죠. 근데 계속 도망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사람 계속 도망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내 의지가 아니라서 세상에 왔을 수도 있지만 그냥 부모님이 나를 이 나이까지 너무 잘 키워주셨고 내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안 되면 다른 길로 찾아야 되잖아요. 한국 회사들이 나를 다 떨어뜨렸고 일본 회사가 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 회사에서 부름이 있지 않는 한은 여기 계속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한국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지만 뭐 국가가 개인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국가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국가라는 건 그냥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살기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눈에 띄면 안 되면서도 딱히 튀지 않으면 별로 주목받을 일도 없고, 그러면서도 저는 좀 가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통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저도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싫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도 약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좋고, 그냥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우왕좌왕 하고 물건 계속 잃어버리고 막 뭐 잃어버려서 막 뭐 찾으러 가고 길 잃어버리고 뭐 돈 잃어버리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었는데 약간 좀 되게 근데 여기는 허당이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꼼꼼해야 되고 오는 거에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거리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안 만나면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사람이랑 안 만나면. 그래서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성격으로 살아갈 것 같진 않고, 제가 올해 연말까지의 목표는 일단 건강한 태도랑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면 살이 진짜 많이 쪘고 이게 지금 좀 빠진 건데도 아니 더 빼야 돼요. 지금 아직 못 입는 옷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살이 너무 많이 쪘을 때 다 버리고 다른 분들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그냥 정신없이 나눠주다 보니까 제가 막 선물 받은 옷도 줘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돌아갈 생각이 없네요.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 한국이 저를 알겠나요? 모르죠. 일본도 저를 몰라요. 근데 일본 회사는 저를 여기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앞으로 이제 출근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동안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되게 어떤 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좀 어떻게 풀어볼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라고 말을 할 거고, 네, 이걸 정말 끝까지 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봤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의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운과 이제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삶은 평화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점점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고 하루에 40분 정도, 40분이나 1시간 정도는 걸어 다니려고 하고 최대한 걸어 다니는 삶을 좀 지향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되게끔 시스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씩 알고 있고 나한테 어떤 것들이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그냥 저를 좋아해주는 지인이나 친구, 또 뭐 사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냥 제가 감사를 진짜 어떤 감사로 대답한다는 것보다 그냥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보다 그런 어떤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보답이기도 하겠구나. 왜냐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걱정을 시킴으로써, 걱정을 유발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이 사람들 힘들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여기서 계속 나는 팽창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계기도 있었고, 제가 좌우명으로 하나 생각을 한 게 접시가 차가울 때 칼을 갈아둬야 된다. 이게 제 일본 생활의 좌우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35분인데 여기까지 본 사람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계속 그렇게 살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보려 합니다. 사실 이 56명의 구독자 중에 어떤 분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눌러주시면 저는 이 유튜브 계속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 미아가 되기 위한 어떤 개인의 분출구가 되진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냥 저가 사실 뭐 꿀팁이라든지 뭐 쇼핑 리스트 뭐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전 지금 동네 밖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오늘 하라주쿠만 몇 바퀴 돌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라주쿠도 처음 가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행 말고 여기 와서는 그냥 이키부쿠로 니토리만 계속 갔어요. 니토리랑 맛집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독서실 같은 걸 하나 끊었는데 거기만 계속 가고, 다이소 맨날 가요. 다이소랑 라이프랑 이오는 비싸다고 해서 못 가봤고, 세븐일레븐 제일 많이 가면 세븐일레븐, 다이소, 그리고 라이프, 니토리, 무인양품도 갔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웃긴 게 이게 전 회사에서 받은 가방이거든요.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행거에 걸려있어서 아무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저 이 가방 진짜 좋아해요. 이게 여기가 뜯어지고 트름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여기도 엄마가 이제 저 일본 가면 기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기워져 있고, 요즘 이제 너무 많이 외니까 애착 가방이 돼서 가끔 안 내면 하나가 걸리거든요. 그러긴 한데 가방을 새로 살까 하다가 사실은 갖고 싶은 가방이 있었는데 그냥 요즘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만큼 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진짜 만연의 행복으로 살아보자 라는 게 제 모토고, 그냥 추천하고 잘게요. 그 기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요즘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기즈라는 밴드의 노래를 들어주세요.
그냥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같이 듣고 싶었어요. 어쨌든 애나상 여러분 앞으로도 진짜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진짜 제가 성장 K 같은 건 안 되겠지만 저는 아마 여러분을 충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뭔가를 주겠다라고 약속드리지 못하고요. 그냥 어쨌든 느낌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거는 일만의 행복이잖아요. 사실 대표님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이 만엔을 주고 가셨어요. 오늘 만엔을 받아버렸잖아요.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책임질 일주일이 한 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주일을 찾아야 살아야 그걸 갚을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1만 원을 받아버려서. 그래서 당분간 완벽한 1만 원에 걸맞는 일주일 보내기 전까지 이 유튜브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움직이는 원천이 단순히 1만 원이 아니라 감사함과 작은 것에 대한 보람, 그리고 저는 그 작은 부품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시스템을 믿거든요. 그 작은 것에서 맞물려서 이제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피부도 다 뒤집어졌는데 이것도 좀 고쳐보려고 하고 있고, 물갈이 같은 거 아직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하고, 이제 씻고 잘 거고. 오늘이 17일이니까 3일 뒤에 저는